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이제 한영고등학교 이제 내신 대비 들어가는 과학 강사입니다. 제가 예뻐지려고 레이저를 했는데 설명회가 이렇게 잡혀 있는 거예요. 저희 고3이 저 색소만 없애면 자기가 미스코리아 되는 줄 안다며 저를 비난하더라고요. 자, 한영고등학교 설명회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한영고등학교 이제 뿐만 아니라 모든 과학이 사실 과학이 입시에 대해서 얼마나 입지를 차지하는지는 넣지 않았습니다. 어머님들이 설명회를 워낙 많이 다니셔서 과학이 입시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거의 다 알고 계실 거고, 고1 때는 통합과학에서 물화생지 영역이 통합돼서 시험 문제에 나오고요. 2학년 때 이제 저 영역 중 4개 영역 중 이제 3개를 선택하라고 하는데요. 한영은 집중이수제를 해요. 그래서 이과생의 경우에는 고2에 올라가면 한 학기 안에 물리 생명을 다 끝낸다든지 2학기 때 또 화학 지구과학을 다 끝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굉장히 큰 문제가 있어요. 제가 한영고를 예전에 하면서도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일단 집중 이수제로 한 학기 안에 고2에 올라가서 이과생들이 화학 하나를 다 끝내게 되면 수능 문제를 한 문제도 못 풀어줘요.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영 애들이 고3으로 넘어와서 화학을 선택했을 때 항상 아예 문제를 손을 못 대요. 그러니까 한영은 고3 되면 따로 다시 수업을 구성해야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모의고사를 2월 달에 연습하지 못한 채 3월 달에 모의고사를 진행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은 컴플레인을 걸어서 학교에서 이거를 없앨 수 있다면 없애는 게 좋아요. 근데 그 집중 이수제를 하면 일부 유명 대학을 아이들에게 그 성과를 내는데 유리하다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서울 연고대 가는 친구들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 외 학교를 가는 학생들도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혜택이 사실은 이 두 번째 영역에서 전혀 없는 상황이 돼요, 한영고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우리가 고3에 올라가면 물화생지 2 영역 중에서 이제 2개 과목을 선택하는데, 어떤 학교는 이렇게 물화생지 1에서 어떤 걸 선택하지 않으면 지구과학 2는 들을 수 없다 이랬는데, 한영은 사실 그런 게 좀 없는 편이기는 해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통합과학 과목의 특성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통합과학은 이제 출제 영역이 굉장히 방대해요. 시험 문제를 출제할 때. 그래서 통합과학 자체가 중등 베이스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등과학도 실질적으로 출제에도 아무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통합과학이 당연히 출제가 되지만 화원이나 물원 영역까지 섞어서 출제가 되는 편이에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과를 먼저 준비한 친구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머님들이 물어보셔서 제가 이제 한번 선행한 애들을 대상으로 시험 성적을 비교해보면 물리원, 화학원 한 번을 들은 걸로 수능 문제를 원활하게 못 풀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 애가 그 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득점을 못 내는 이유는 뭔가요? 원 들을 때 보면 별로 기억하는 게 애들이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되게 문제를 잘 풀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제 한영 예전에 우리 친구들 중에서 그 친구 압권으로 지금 아마 올해 3학년이고 한영고에서 지금 거의 2년 내내 거의 1, 2등을 했을 텐데, 그 친구가 이제 보면 선행을 들을 때 이제 아주 야무지게 들었던 친구에 해당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사실 너무너무 문제를 잘 풀어왔었고, 나머지는 같은 교실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푸는 역량이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영은 중등과학 심화를 꼭 한 2-3 문제를 냅니다. 그러니까 중등과학 심화가 나오면 애들은 이 문제가 어렵지 않은데 어디서 나왔는지 이제 출제를 못 찾아요. 그러니까 시중 문제집에서는 찾을 수 없는 문제들이죠. 그래서 중등 심화가 조금 잘 나오는 편이고요. 심하다 보니까 좀 어렵게 나옵니다. 고1이 푸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런 이제 통합과학에 있어서 나머지 특성들을 좀 말씀드려보면, 정부에서도 지난번에 발표를 했었거든요. 통합과학 자체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내용이. 문제는 학교에서 출제할 때 굉장히 까다롭게 출제를 하죠. 그래서 정부에서 자기네는 한 번도 교과서를 만들면서 힘들게 만든 적이 없다. 그거 맞아요. 근데 너무 많은 부교재 내용들이나 서브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어렵고요. 말씀드렸던 그대로 물리 원하고 화원까지 건드리면 결국은 수능 문제 일부가 출제가 되거든요. 고3 시험지에 있는 것들이.
근데 이제 고3 시험지에 있는 게 출제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내신을 풀 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집 한두 권으로 해결되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 중등부 때 잔상으로 아이들이 문제집 한 권 정도 풀고 실제 내신 시험을 보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이 완자 교재를 어느 학원이라 거의 기본으로 쓸 텐데 그 교재를 보면요, 우리 중학교 때 오투과학 아이들 많이 풀었잖아요. 소단원 하나당 딱 중등부 때 오투과학 문제 딱 반밖에 없습니다. 모든 단원이. 근데 이제 단원 자체가 많아요. 그래서 문제집이 두꺼운 것 뿐이지, 실제 엄마 이번 주에 소단원 하나 배웠어, 그래서 그거 숙제 해가잖아요. 20문제도 안 돼요. 근데 그마저도 사실 못 해오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답도 확인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내신 대비 때는 사실 3권을 풀려요. 완자하고 그 다음에 기출픽하고 그 다음에 1등급 만들기를 풀리는데요. 제가 이 3권을 풀려봤을 때 아주 학교 선생님들이 적정히 이 3권에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해서 문제들을 뽑아서 출제를 하세요. 그래서 이 3권은 꼭 학생들이 풀어봐야 되는 건데요. 실제 내신 대비 들어가면 2권도 완성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3권 다 합쳐봐 2권 합치면 오투과학 문제집 1권 수준의 문제 양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말이 3권이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애들이 해결을 좀 못하는 경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년도 기출 문제는 저희가 꼭 풀려봐요. 물론 한영은 전년도 기출 문제와 많이 다르게 나와요. 근데 이 문제를 풀므로써 중등심화가 어떤 유형들이 등장하는지를 애들한테 이제 감을 잡게 하기 때문에 전년도 기출 문제를 꼭 풀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전년도 문제에서 애매한 게 다음에 또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중등부는 원래 전년도 출제됐던 문제를 출제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규정상. 근데 고등부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애매한 문제가 나오면 곤란해지는 경우가 한 번 있었어요, 한영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풀리는데, 저는 사실 18년도에 가지고 있던 한영고 시험지까지 다 동원해서 풀리기는 합니다. 몇 년치 기출 문제를. 그래서 이렇게 출제를 하고요. 학교별 특성이 너무 강하죠. 이 동네에서 가장 색깔이 강한 학교 중에 하나가, 물론 배제도 그렇지만 배제는 선행학습에서 이제 이 참고되는 문제가 많은 편이고, 한영은 조금 학교별 특성이 정말 강한 학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애들이 좀 고생스럽기는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학생들이 갖고 있는, 제가 수업을 하면서 느끼는 문제점들이 뭐였냐면, 영수 비중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학 같은 경우에는 숙제가 거의 진행돼서 오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 숙제 내주는 게 소단원 하나당 20문제 미만이거든요. 근데 거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면 영수 숙제 하느라고 과학 숙제를 못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영수 숙제 끝났냐라고 물어보면 영수도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계속 숙제가 이제 밀리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과학은 주일회거든요. 그러니까 숙제가 밀리면 진짜 이제 나중에는 대참사가 벌어지더라고요. 그냥 가서 교실에 앉아 있었던 꼴밖에 안 되는. 그 다음에 이제 중등부 성적이랑 학습 습관의 잔상이 되게 커요. 그래서 많이 봤거든요. 늘 해마다 겪는 일이지만, 중학교 때 과학 몇 점 정도 받았니? 저 선생님 95점이어서 100점이에요 막 이래요. 근데 나중에 이제 딱 중간고사 보고 오면 70점대 나오는 경우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중등부 때는 정말로 오투각 딱 한 것만 야무지게 풀어도 점수 나오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고등부는 그렇지 않은 것도 많고, 중등부는 이렇게 눈으로 봐서 풀고 가도 사실은 점수가 나와요. 근데 그 잔상을 너무 많이 안고 있어요. 특히 과학은 다른 과목보다. 그래서 벼락치기도 많이 하는데, 고등부에 사실 벼락치기가 안 먹히는 거는 어머님들도 많이 들으셨을 거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있고요. 올빼미 생활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 올빼미 생활을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이제 조금 새벽 한두 시에 자는 친구들은 학교에서 좀 졸다 와요. 근데 새벽 3, 4시가 넘어가는 친구들은 이제 학원에서도 좁니다. 집에 갈 때쯤 되면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보충을 잡기 시작하고 막 이러는데요. 결국 보충도 오지 않아요. 오늘도 저는 아까 12시 반에 와서 대기했는데, 네, 한영고등학교 학생한테 펑크 맞았어요. 혼자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급하게 아이들이 모르는 게 많다고 해서 와서 기다려보면 이렇게 이제 카톡도 안 보고 전화도 안 받고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대다수가 낮에 잠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강사만 기다리다 가는 경우들이 요즘은 진짜 빈번한 것 같아요. 몇 년 전만 해도 그런 일이 거의 없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었으나 애들이 채점이 안 되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왜 풀었는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자기가 풀고 싶은 문제만 선택적으로 풀어요. 그래서 뭐 다 냅둔 것도 많고, 채점 안 된 거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 동네에서 어머님들 대형학원, 수학학원 많이 보내보셔야 아시겠지만 과학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면 나름 학교 다닐 때 저희도 수학을 잘했던 집단인데 사실 이해 안 가는 건 문제를 풀고 과학 일주일에 한 번이잖아요. 그 다음 주에 애가 하고 나서 채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자기가 무슨 내용이 머릿속에 없었는지 뭘 헷갈렸는지 이게 내가 풀어서 맞췄는지 찍어서 맞췄는지조차도 감이 없어요. 문제를 풀면 그 자리에서 채점해서 내가 뭐가 오류가 났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아무도 이렇게 학습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학습하는 애들이 비율로 따지자면 제가 데리고 있는 학생의 3% 미만인 것 같아요. 그 3% 미만의 학생들이 사실은 고정 1등급을 받아와요. 그러니까 1등급을 받는 거는 결국 그런 것 같아요. 과정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는 거지. 이제 고등부에 오면 물론 머리 좋은 애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면 걔를 따라가기 어렵겠지만 별로 없습니다. 머리 좋은 애가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는 경우가 엉덩이 싸움에서 져요. 그러니까 대다수는 좀 공부하는 방법에서 효율성을 좀 찾으면 그때부터는 등급이 좀 안정적으로 1, 2등급 왔다 갔다 하면서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항목이 진짜 공부하는 방법적으로는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채점 안 된 친구들도 많고 오답도 확인 안 됐지만 제가 이제 오답을 보면 이 오답을 확인하는 것도 잘못됐어요. 2번이 답인데 얘가 3번으로 체크했을 경우 2번만 딱 체크한 다음에 오답 확인했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틀린 내용을 좀 해설지 보고 좀 옆에서 첨삭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게 전혀 없어서 문제집이 깨끗한 경우도 되게 많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고등학생들의 문제점들이고요. 이제 한영고등학교 통합과학 기출의 특성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 부교재에서 되게 꼼꼼히 출제돼요. 부교재를 구석구석을 외워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통합과학에서 벗어난 내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 강사 입장에서 보면 이거 왜 가르치지? 그거 외워서 절대 수능에 도움이 안 됩니다. 입시에 도움도 안 될 뿐더러 저희가 통합과학을 가르치면서 느끼는 건 야, 요거 이렇게 가르치고 나면 언어 영역 비문학 파트에서 얘는 진짜 엄청 잘 풀겠다라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런데 한영고 부교재에 있는 그 내용들은 단순 암기성에다가 무슨 말인지 모르고 진짜 기호 입력하들 애들이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그걸 해석은 해주는데요. 너무 통합과학 외의 영역이어서 사실은 한영고등학교 부교재는 이 동네 과학 강사들이 17년도, 18년도부터 욕했던 교재 중에 하나입니다. 되게 오래전에 만들어졌어요. 오래전에 만들어졌는데 오타 수정 안 돼 있어요. 그거를 지금 몇 년째 그냥 애들한테 계속 돈 주고 사게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뭐 강사 제가 한영고등학교 학부모였으면 벌써 컴플레인 걸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수업 시간에 잠깐 졸았다가는 이 오타를 못 잡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오류가 있는 상태로 외워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통합과학 내용 전체 범위를 시험 범위에서 해결하지 못해요. 그래서 일부 범위는 계속 누락이 되죠. 그러니까 한영 친구들이 2학기 모의고사로 가면 등급이 훅 떨어져요. 못 푸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오랜 기간 동안 물리 영역을 안 가르쳤어요. 그래서 작년 기말고사 때 12월에 23년도 12월에 기말고사 본 부분에서만 너무 중요한 그 물리 파트의 역학 파트 그걸 시험 범위에 넣었거든요. 2학기에 있는 전자기 파트는 넣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물리 영역에서 자꾸 이제 애기들이 누락이 나서 모의고사 성적이 안 나오니까 막판에는 역학을 넣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애들이 모의고사의 성적에 은근히 또 집착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학원에서 한영 애들만 따로 모아서 물리를 한 두세 번씩 해마다 쳐줬었어요. 시험 범위 안 들어갈 때도. 근데 이제 작년에는 잠깐 역학 파트가 들어갔어요.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작년에 잠깐 학교 선생님들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부교재의 문제점도 학교에서 논하셨었고, 그 다음에 물리를 시험 범위 안 집어넣는 것도 이제 논란이 됐었더라고요. 그 다음에 난도 자체는 높지가 않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중등 심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부교재 사이드에서 출제되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표현상의 논란이 많습니다. 생명과학 파트에서.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애들하고 시비가 붙다가, 심지어 이제 학교 선생님 한 명은 이 문제는 오류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또 한 명은 뭐 오류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막 이런 상황까지 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식이라면서 범위 외에서도 출제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니네가 이 수업을 들으면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애들이 아니래요 선생님. 제가 몇 번을 물어봤는데 여기까지래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물어봤더니 저희 학교 선생님이 선생님 이름 받아갔어요 이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도대체 누군데 남의 학교 시험 범위를 여기까지라고 주장을 하느냐고 막 하더니 결국 그 뒤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고해, 지금 걔네들이 고3이거든요. 걔네들이 뭐 귀신같이 저한테 해서 나 신이야. 뭐 그래서 제가 내 말 들어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결국은 학교 선생님에서 이건 상식이지. 이라고 일축을 하고 그냥 끝났어요. 그래서 오류 제기를 못하게 하는. 그 다음에 연간으로 공지되는 시험 범위가 있거든요, 어머니. 근데 그거랑은 전혀 안 맞습니다. 연간 공지에서는 1년치게 다 들어가 있고요. 물화생지 영역이 골고루 섞여서 시험 범위가 들어가 있는데, 많이 빠져요, 시험 범위들이. 그래서 연간 공지랑은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부교재, 교과서, 작년에 이제 프린트까지 출제됐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 동네에서 한영고등학교 하던 과학 선생님들이 다들 너무 힘들다고, 교과서도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문제집도 풀어야 되잖아요. 부교재를 봐야 돼요. 그러더니 부교재만큼의 프린트를 또 주는 거예요. 이 학교 뭐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작년에는, 그러니까 자기네 딴에는 부교재 오류를 잡는다고 프린트를 내보냈지만 너무 많은 내용이 실려 있으니까 애들이 막 직보 때 선생님 뭐 도대체 어디까지 보고 가야 돼요?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1년을 그렇게 버티고 나니까 과학 과목에서 애들이 많이 지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인지하고 해결을 해줬어요. 올해는 사실 제 생각엔 좀 부교재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프린트를 줄 거면 프린트가 더 좋더라고요. 프린트를 줄 거면 부교재를 없애는 게 나을 텐데 올해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부교재 같은 경우는 하도 꼼꼼하게 나와서 제가 부교재는 다 빵꾸 뚫어놨어요. 그 용어들 다 빵꾸 뚫어놔서 그거 애들한테 한영고등학교 애들한테 줘서 가로 채우기를 시키거든요. 그 다음에 저희 학원에서 이제 한영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학교도 요 과정은 똑같은데요. 일단 판서형 수업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책을 되도록 못 보게 합니다. 고개가 떨어지면 일단 조는 자세가 되다가 팔을 기대다가 엎드려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학생들한테 고개 들고 모두 다 칠판 보게끔, 그래서 다 판서형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사진 찍어서 애들에게 단톡방에 좀 보내주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또 이제 그거 보고 필기하는 친구는 필기하고 제일 먼저 삭제하는 친구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재를 되도록이면 완성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교재를 완성 안 하거나 잘못 이제 완성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정 안 될 경우 학원에서 불러서 완성을 해요. 그러니까 학생이 펑크만 내지 않으면 좀 학원에서 불러서 교재를 완성시켜서 1년 동안 이 문제집 푸는 습관 잡으면 거의 1년이 끝나는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도 보니까 그렇게 되기도 하고, 이제 부교재의 특이한 내용들도 수업 시간에 저희는 이제 구성을 해요. 시험 범위가 좀 많지 않다 보니까 뒷부분에 가면 내신 이제 다 돼 가면 그 시간 내에 이제 부교재 가로 채우기랑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집어넣어서 아이들과 진행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성적이 안 좋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문제집이라는 게 기본적인 내용이 있어야 풀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기본적인 내용이 좀 없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것만 직보 때까지 계속 진행해요. 그래도 80점이 나온 경우가 작년에 정말 많습니다. 작년뿐만이 아니라 재작년도 그렇고, 요거는 제가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해서 정답지 주고 이렇게 가로 채우기를 줘요. 근데 기본이 없으면 못 푸니까 계속 가로 채우기를 시켰더니 80점 이렇게 나오다가 작년에 2학기 갔더니 그 친구가 1등급을 찍더라고요. 원래 중학교 때 과학이 5, 60점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공부하는 맥을 잡은 거죠. 그래서 수학은 아직 못 잡았지만 과학은 선생님 1등급 나왔습니다 하면서 시험지를 시험 끝나자마자 갖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좀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보면 그 다음에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열심히 선배들이 한영고등학교 시험지를 수거를 했고요. 그래서 워딩을 했습니다. 이제 고등부는 오시면요. 족보닷컴에 올라가면 고등부 그 기출 문제가 거의 없어요. 중등부는 족보닷컴에 많지만, 고등부 작년까지 기출문제 강동구 거 올라간 거 거의 다 제가 제출한 거거든요. 학생들한테 걷어서 학원 안 다니는 친구들도 참고해서 봐라 해서 올렸지만 매번 시험 범위가 달라요. 시험이. 그러니까 우리 학교 작년도 중간고사 거 열어도 시험 범위가 별로 일치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학생들 시험 범위에 맞게 저렇게 다 편집을 해서 구성을 해서 시험을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학교 것도 동시에 같이 풀립니다. 그래서 대개 모의고사가 많이 진행되면 16개도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근데 그 모의고사를 그만큼 진행한 친구들의 경우에는 실제 등급이 진짜 잘 나옵니다. 그래서 막판에 자기 실력 확인하는 걸로 이런 것들을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그렇게 수업을 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영은 약간 이제 부교재 특성 때문에 학생들이 그것만 좀 자세히 보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수업은 한영 일찍 끝나는 수요일 3시 30분으로
이제 잡았습니다. 그래서 수업은 2시간인데 어머님들이 왜 2시간 하냐고 그러시기도 하는데 3시간씩 학생들이 수업 못 들어요. 2시간 넘어가면 애들도 힘들어하고 멘탈이 나가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한 번 더 부르면 더 불렀지 수업을 2시간 반, 3시간, 저는 제 아이도 3시간짜리 수업은 시키지 않아요. 2시간만 딱 하고서는 이제 임팩트 있게 하고 보내거든요. 그것만 해도 진도가 끝나니까 3시간 동안 나가는 진도를 학생들이 소화해내지 못해서 저렇게 진행을 합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은 없으실까요? 그러면 다음 선생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한영고 대표로 지금 오늘 저 한영고 영어 저는 잠시만요. 네, 여기 프로필부터 먼저 말씀드리고요. 이름은 유태영이라고 하고 현재 MDP 영어학원에서는 부원장으로 지금 중학교 3학년하고 그 다음에 지금 2월달까지 예비고1들 가르치고 있고 그 다음에 한영고는 1학년 전문으로 지금 현재 올해까지 월금 파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는 간단한 양력이니까요.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현재 여기 부원장으로 있는 것과 그다음에 서울 아카데미 한영고 전문 강사로 대표로 나가서 인사드리는 유태영이라고 합니다. 늦게 드려 죄송합니다. 네. 자, 저에 대해서 이제 아시는 분도 있으시고 모르시는 분도 많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면 저희는 이제 조용하게 항상 그 한영고를 지금부터 한 2015년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왔고요. 특히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심화반 정규 1등서부터 저희 회사 20% 정도는 1등급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시스템에서 히스토리라든지 영어에 관련된 거는 여기서 특히 저희 서울 아카데미뿐만 아니더라도 어느 곳에 있어도 빠지지 않게 잘 합니다만 문제는 저희의 특성상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학교 내신 유형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수업하는 것이 적합할지 한번 타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거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 교과서는 YBM에서 1개과밖에 안 들어가요. 그리고 페이지로 쓰면은 보통 4페이지에서 5페이지 정도 분량이고 지문 줄수로 들어가면 한 줄 한 문장이라고 하면은요 보통 10문장 정도에서 12문장 정도 그러니까 줄수로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하면은 보통 40에서 50문장 정도에 되는 1개과 근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겨우 1개과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모의고사 지문 개수 한번 보십시오. 50개에서 60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곱하기 하시면 이제 머리가 쥐가 날 거예요, 아마. 자, 한 줄이 보통 10줄에서 12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10줄을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자, 조금 나오면은 500. 더 어마어마하죠? 있으면 문장으로 하는. 2개 더 해보십시오. 머리에 지진이 납니다. 그래서 좀 암기력이 좋다고 여학생들, 죄다 외우고 간 학생도 있어요. 저희 학원 출신 아닌데 최고로 잘하는 학생이 3에서 2등급 이상을 넘어가지 못했어요. 토시 하나 안 외우고 가는 좀 약간 여학생들만은 쟤 진짜 쌀 것 같아 하는 정도로 외우는 학생도 있었어요. 예, 문제는 그 학생은 영어로 해서 수학이나 다른 것보다 여기 자기가 좋아해서 하는 학생인데 그 학생도 1등급을 벽을 못 넘어요. 그걸 다 외우는 학생조차도. 자, 거기다가 다량의 지문에 본문 암기가 거의 불가능하고 핵심 암기와 그다음 병행한 이해가 필수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것을 하려면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있으면은 선행 정도는 고2 정도 모의고사 봤을 때 최소 그냥 랜덤으로 찝어서 고2 3, 6, 11월까지 가지 않습니다. 9월까지 찍어서 2등급 이상 나오셔야 되고 1학년은 다 1등 나오셔야 돼요. 참고로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 1등급, 또 심지어 2등급 애들도 1년 선행 모의고사는 만점 또는 1등급 안 나오면 다 한 명도 없다는 그 정도는 당연히 하고 가셔야 1, 2등급 바라보는 스타트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한 그런 과정이 섞여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만 되면 준비할 때 좋을 것 같아요. 그나마 저는. 근데 그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있으면. 객관식이 28개 문제, 주관식 5개. 생각보다 주관식이 많지 않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업법 오이 중심이 전체 50%가 넘어요. 한마디로 재미있는 건 독해만 많이 해서 나 선행해서 고3까지 하는 학생이 있는데요. 3등급 나오는 것도 봤어요. 그거 울면서 왔어. 그리고 업법 선행을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2, 3학년이 하는 교재를 가지고 선행을 다 했는데 70점 맞고 울고 온 학생도 있습니다. 나 도대체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그러냐? 아주 간단한 거예요. 있으면은 내가 업법은 다 맞은데 어휘를 다 틀리면 당연히 70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또 뭐예요? 어휘는 좀 자기가 했어. 근데 업법을 고 이상까지 정도까지 수준되지 않거나 1학년 마스터까지 훈련이 안 돼 있어. 그럼 또 70점입니다. 이 문제 포인트 뭐예요? 거기다가 기본 고난도 문법 공부, 고1, 고2 어휘 수준에다가 유형본 풀이 요거 중요한 거야. 마스터 훈련까지 돼 있어야 이것을 가지고 외우는 것 플러스 이해하는 것까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안하니까 어쩔 수 없이 기본 외우는 학생도 있지만 중요한 건 이 정도 선행이나 이 정도 이해 감각이 되지 않는 학생들한테는 아마 이런 거를 느낄 거예요. 나는 한영의 영어는 딱 2등급까지만 받을래? 3등급까지만 받을래? 바로 딱 1학기면 아마 정할 겁니다, 스스로. 벽이 보여요. 왜? 간단한 거예요. 잘하고 입시 성적이 점점 올라가고 있잖아요. 많이 들어서 아시잖아요. 앞으로는 더 올라갈 겁니다. 팁으로 말씀드리면 영어가 아니고 제가 더 이렇게 전교 1, 2등 하던 애들 있다 보니까 이 학교가 드디어 나라에서 하는 이른바 무슨 나라에서 뭐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는 학교 있잖아요. 원래 한영은 자존심 있어 그거 하는데 그게 이제 시작이 돼요. 한마디로 표준 학교로 시작돼요. 그럼 뭡니까? 나라에서 프리미엄을 주거든요. 입시에. 그럼 잘 보이고 잘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뀌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준비하는 게 좀 안 됐다. 거기에다가 잘 보세요. 이제 이거 관리하기 전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뒷부분에 이제 여기는 펴주시고 여기서 숨은 거 맨 끝에 나오는데 너무 속상하실까봐 일부러 이거를 임팩트 있게 않는 이유가 있어요. 학교의 수업 관련된 거 너무 학교를 까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픈되는 것은 잠깐만 뒤쪽에 했는데 전체 지문의 3분의 1만 수업을 합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너 공부해왔지? 잘 들으셔야 돼요. 너 공부해왔지? 우리 수업할 때 난 짝수만 나갈게. 그리고 짝수만 나가주면 좋아하는데 재밌는 거 수업 실제 일합니다. 몇몇 선생님이 아니고 절반 이상이 그래요. 꼼꼼하게 하시는 고마운 선생님, 그것도 3분의 1이나 해주는 선생님도 있지만 20지문에서 딱 4개 지문을 한 지문 하는데 10분 설명하고 얘들아 주제 이거고 여기 밑줄 쳐봐 요거 내용 해석하고 오케이 알지 이렇게 하니까 하고 끝내는 선생님도 있으시고 요번에도 1학년 하신다고 합니다. 그분 걸리시면 애들이 그래 와가지고 나 지금 학교 영어 왜 다니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진짜. 그리고서 60지문 다 내고서 그냥 수업에서 안 받은 내용이 3분의 2가 시험에 나온 적도 있어요. 그럼 뭐 하라는 거야? 학원 잘 택하거나 자기주도 잘해가지고 너 점수 따오라고. 근데 점점 심해요. 그나마 재작년에는 50%는 해줬어요. 양심상 너무 고마웠어요. 작년에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솔직히 한영 대표를 맡아달라 뭐 한영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고민은 좀 많이 했습니다. 학생 수 많아서 뭐 남들이 보면 노른자라고 하지만 노력이 다른 학교에 제가 뭐 시험 범위 보십시오. 뭐 학교에 4배예요. 그리고 1년치가 그냥 중간고사 범위하고 똑같아요. 효율상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노력을 들이고 또 거기다가 아시다시피 경쟁이 심하니까 잘할 자신이 아니고 확증이 아니면 들어갔다가는 아시잖아요. 프로들은 안 되는 거 함부로 못 들어가는 거 그냥 나자빠지게 생겼다는 고민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 저런 것들 지금까지 한 것들 아이들의 믿음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 나와 있는 요것 때문에 내가 그래도 끝까지 아이들이 나를 찾는 사람이 있으면 단 1명이라도 10명이라도 해서 한영 잘하던 그 자신감과 함께 해보자 해서 온 거고 그래서 여기로 대표로 말하는 거고 그럼 그것을 어떻게 커버해서 공부를 또 한 애들은 하는 대로 안 하는 애들은 안 한 대로 올려줄 수 있느냐. 아주 간단해요. 저는 학생들이 원하는 등급과 현실을 보고 한 등급 올리기라는 전법을 전형적으로 합니다. 여기는 안 올렸지만 딱 애들한테 너 솔직히 나 1등급 다 만들어줬어. 심지어 작년 전교 1등 있는 반도 4등급짜리 애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애들이 만족하는 거 그 등급 바로 다음 등급 갈 수 있는 방법에 준하는 수업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3등급 하면 자신감 생기고 공부하는 방법 알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더 올라가면 그 다음에 더 필요한 거 단 1등급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이 관리라는 게 중요합니다. 뒷부분에 더 설명 마저 해드리겠습니다. 할당된 시간 내에.
단계적으로 관리를 해주고 단계적으로 수업해줍니다. 기초, 중학교 3학년 거 여기 보시면 과학 선생님 아까 들어오셨을 때 문제 한번 포인트 보실까요? 그게 한용을 전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중3, 1학년 때는 최소한 중3 문제쯤 나와요.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문제 나와요. 여기 안 실었지만 영어도 똑같습니다. 그럼 보세요. 선행을 했는데 걔가 만약에 제대로 관리를 안 하거나 무언가를 모르면 중3 문제도 틀리면 아이코야.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자, 전교 100등까지입니다. 그 밑에는 죄송합니다. 한영은 전교 100등까지 영어 1점당 심할 때는 10.2, 10점이 1점당 있잖아요. 10명이 걸려있는 점수대도 있었어요. 그리고 1등급 받았어. 2등급 받은 애도 굉장히 많았는데 0.4, 0.2점, 0.7점 차이로 1등급 안 되네. 잘 말씀드리면 20등까지가 평균 1등급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17등 맞은 애가 울면서 왔어요. 선생님 저 1등급인데 망했어요. 왜 그랬더니 공통 2등인 애가 5명이 나왔대요. 그래서 17등서부터 전부 다 2등급 나왔어요. 억울해 죽는 거야. 전년도 같으면 1등급이고 1등급 3개 중요 과목이면 한영은 별을 단다는 표현을 써요. 학교에서 아주 애들 자체도 달라요. 눈빛이 달라. 그러니까 애들이 미치는 거야. 잘하는 애들이 대우가 너 어느 학원 다니는지 말하는데 이렇게 쫓아다녀. 무서운 거야. 아시잖아요. 3개만 1등급 받으면 뭔지. 그냥 국영수, 그 다음에 클래스 과정 과학이라는 다른 거 하시면 학교에서 학생이나 선생님의 대우 자체가 하니까 눈빛이 달라지는 거야. 얼마나 힘들겠어요, 애들이. 그쵸? 그러면 그에 맞게 하나, 둘, 셋,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학생들을 관리해주고, 인도해주고, 그렇게 해야 돼요. 대신 이거를 먼저 말씀드리는 건 그렇기 때문에 욕심이 많거나 한꺼번에 막 투자 성향 막 100만 원 그 1억 번다 이런 좀 환상이 있는 친구들은 저하고 상성이 좀 맞지 않아요. 전 T예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대신 안 되는데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는지는 꼭 얘기해주고 인도해주고 함께 갑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수업 방식 내신 수업하고 당연히 이게 저의 가장 큰 수업의 핵심이에요. 아까 말한 그 단계가 여기서 하는 거 미니 특강. 미니 특강이라는 건요 30분짜리도 있고 40분짜리도 있고 보통 이렇습니다. 뭐냐면 그 반의 전수조사에서 가장 필요한 중3이 필요하다. 중3 과감하게 해줍니다. 아니 무슨 고등학교 1학 선행해가지고 고3까지 가르쳤다는 선생님이 왜 중3 하십니까? 아까 보셨죠? 과학도 중3 문제 틀린 애들인데 1등급 애가 그거 틀렸고 오는 걸 보고 눈이 뒤집어졌어. 제가 3년 전 이건 안 되겠다. 그거 해주고 나서 1등급 맞고 옵니다. 그가 필요한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하나에서부터 스텝 해주고 그 다음에 쉬운 것만 하겠습니까? 고의도 해줘야죠. 왜? 상급 편인 애들도 오면 만족시켜줘야죠. 그러면 민특강을 다 듣는 게 아니고 시간표대로 이렇게 줘요. 알겠죠? 그 시간에 그 대신 될 수 있으면 맞춤 주고 해서 고급, 중급, 기초 있는 거 한두 번 이상은 긁어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예요? 본 수업에서 나머지 있는 퍼센트를 중점적으로 해서 수업 자체는 이렇게 되어 있고 기본 관리하고 이제 심화 관리 이것도 마찬가지 시스템부터 있어요. 기본 관리는 당연합니다. 출결 어머님들한테 집 줬잖아요. 저 남한테 맡기는 성격이에요. 성격이 남한테 맡기는 거 솔직히 싫어합니다. 남을 못 믿는 게 아니에요. 애 못하면 내가 눈으로 직접 뒤집어 봐야 돼요. 내가 안 보는데 어떻게 알아요? 저는 AI가 아니라서 직접 봅니다. 그 보고 봤더니 얘가 너무너무 잘하는데 이상해. 해석을 번역처럼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 그럼 딱 해석 일로 와봐. 요거 한번 해봐. 그러면 해석이 부분적으로 해석을 못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통째로 다 외워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부분적으로 문제가 나온다. 또 틀려요. 부분적으로 이해가 다른 거야. 그럼 그거 잡아주는 거야. 얼마나 대단한 게 기본이 아닙니다. 얘 잘라주는 거야. 야, 밥 먹자. 한 숟가락 먹지 말고 반 숟가락 먹자. 너 좋아하는 거 아는데 이거 믿어봐. 대신 좀 신뢰가 있게 제가 수업은 좀 열심히 잘 가르쳐 주겠습니다. 잘라서 먹여줍니다. 그럼 효과가 있으나 믿음이 생깁니다. 아, 이렇게 먹었더니 속이 편해. 그 다음에 애가 속 아프다는 소리를 안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욕심내지 말고 다음 거 가자. 먹었으면 뭐합니까? 영양가 있는 거 먹어야죠. 그렇죠? 부족한 거 채웠으니까 다음이 이거예요. 영양가, 심화 관리. 좀 몸 있고 내가 키우고 싶어. 그럼 단백질이 구성으로 돼 있는 음식 주는 거와 비슷하게 조금 싫어할 수 있지만 분위기를 만들어가지고 먹게 해주고 요리를 좀 맛있게 조금이라도 해주면서 주는 겁니다. 어머님들 식단 해주는 거와 가리키는 건 절대 다르지 않아요. 다 똑같아요. 근데 그 마음과 그 밀당이 관리를 중심으로 했다는 건 굉장히 노하우가 많다는 거예요.
남학생, 여학생 저는 가리지 않습니다. 여고도 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단 아까 성향처럼 너무 욕심이 많거나 자기 자신을 너무 모르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거는 저하고 성향이 좀 맞진 않아요. T니까 못한 걸 그래 너 할 수 있어 스타일이 아니고 지금은 안 돼. 그런데 이거야 라고 설명을 해주고 짧게 그런데 이거 다음 하면 너 분명히 잘 될 거야. 그렇게 말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만 말씀드리고 다음 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 개요는 그래도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 어휘용법 본문 수업이 아무래도 중심적으로 잘 되어 있고요. 이 어휘 같은 경우는 상중하 단어를 웬만하면 다 정리해줘요. 그리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잘 봐. 자, 선생님이 만약에 여기 혹시 여기 있는 학생이 와서 이런 말 할게요. 얘들아, 이렇게 한번 내가 이런 단어를 적어줄게. 자, 보여주는 게 제일 좋아요. 실제 수업. 메인테인, 여기 있는 학생, 나 아는 것 같아요. 손만 들어보세요, 어머니. 혹시 메인테인이라는 단어 들어보거나, 솔직히 이렇게 손. 괜찮아요. 그렇죠? 아, 모르면 안 돼요. 네. 그렇죠? 아, 이거 봐, 끄덕이잖아요. 자, 그럼 선생님이 이 말 하겠습니다. 자, 1번. 자. 유지하다, 보수하다. 그래, 내가 좀 뭔가 배운 것 같아. 자, 너희들 이제 머리 지진날 시간이 됐어. 자, 2번. 심화 문제, 1번 기본 문제, 2번 심화. 이렇게 가르쳐줘. 2번 뜻 혹시 다른 거 아는 사람? 당신 그러면 나하고 수업이 맞으면 1, 2등급 한 번 내치고 하자고 내가 스카우트 할 겁니다, 여기서. 혹시 다른 뜻? 중요한 거 아는 사람? 3초. 그리고 또 수업, 진짜 실제 수업입니다. 1초, 2초, 3초. 지금 눈, 하늘 천장 갔어요, 지금 학생. 자. 작년 기말고사 문제. 자, 그럼 뭡니까? 똑같은 거 뭐 몰라요? 다 알아요. 그런데 뭐냐면 단계별로 한꺼번에 다 터트려주는 게 아니고 요거는 기초니까 꼭 알아. 그럼 뭐예요? 3등급이라든지 기초 있는 데는 사람들 너 욕심내지 말고 이거는 반드시 알아.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다음 욕심나? 욕심 내려도 돼. 이거 안 다음에 가려보고 대답했어. 너 다음 거 가자. 모티베이션 시키는 거야. 외우기, 순간 외우기 시키면서 이거 하자. 한 다음에 정리해서 표를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하겠어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관리고 그래서 저하고 성향이 맞아야 돼. 이렇게 빨리 올라오고 싶으면 수업하면 좋아하는데 뭐 외우라면 일단 엄마 나 아무래도 이 학원 안 맞는 것 같아. 여기 외우는 게 너무 많아. 나 너무 싫어. 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많이 하진 않지만 그때 뭡니까? 이걸 외우게 한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 이거죠, 이거. 저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맨 처음에 수업은 잘 해줄 테니까 합격할 때까지 제 시험 끈질기게. 그런데 여기서는 안 했지만 노하우가 하나 있습니다. 일부러 안 들고 왔는데 저는 모든 학생의 학원 시간표를 다 봤습니다. 시작하면. 저한테 거짓말 치는 걸 용서하지 않아요. 엄마도 좋아하는 이유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어머님 편하게 지낼 수 있게 영어만큼은 제가 관리합니다. 이게 관리예요. 애들이 그래서 막 주저해. 그러면 맨 처음에 다른 거 필요 없어. 너 솔직하게 의사 선생님을 믿으면 너 아픈 거를 얘기하지 않으면 나는 네가 아픈지 몰라. MRA, CT 찍기 전에 나는 몰라. 너 만약에 하면은 나한테 보여줄 수 있겠니? 이게 어려운 거예요. 첫 과정이 제일 힘들었던 게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오픈하고 나면 선생님이 신기할 정도로 무슨 일이 있으면 내 시간표 아는 거 많아서 친구하고 농구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요. 얘야 너 지금 좀 농구하겠지? 남자애들? 어떻게 하셨어요? 조금 노는 친구들은 당구하고 있어요. 공을 좋아합니다. 공 놀고 있어요. 그럼 뭐야? 너 어디 거기 가 있지? 그럼 어디 가 있지? 그렇게 하고서 뭡니까? 엄마한테 전화해서 뭐 합니다. 몇 시까지 합니다. 하고서 하면 선택해야죠. 이 정도로 성의를 보여줬는데 그게 저희 기본 관리의 가장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겁니다. 애가 똑똑하지 않아서 아니에요. 제가 항상 말하는 게 이겁니다. 나만큼 잘하는 사람 이 동네 많아. 하지만 내가 넘버라는 건 너한테 이 정도로 집요하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던 없던 너한테 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건 내가 한다. 하지만 이거 하나 네가 싫어하면 나는 그거 이상 무리하게 너를 부담스럽게 해주진 않는다라고 그 약속 그대로 지켜요. 그러고 나서 중간고사 끝나고 관리반회가 잘하면 그 다음에 옵니다. 왜 성적이 떨어졌어? 아니 성적은 그냥 유지한 것 같은데 올라가고 싶은데 선생님 말대로 저 좀 잡아주세요 하고 10명 중 9명이 왔어요. 그때까지 끈질기게 기다리는 거예요. 날 믿어주기 위해서. 어머님들 그러시잖아요. 있으면 어머님들 여기 따님도 그러셔서 어머님들 말씀 들으면 안 되는 건 없어요. 제 경험상. 얼마나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안 되는 건 없어. 근데 듣기 싫잖아. 근데 어머님도 어떻게 하세요? 기다리잖아.
그거 알고 하면 참 사이가 좋아져요. 근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알죠. 근데 제가 그걸 선택한 거예요. 왠지 모르지만 그게 저하고 적성이 맞는지, 남자지만 그걸 선택한 거예요. 대신 이 수업이나 이런 것만큼은 뭐 어디에 누구하고 떨어지지 않을 정도, 아주 더 뛰어나다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어쩌면 그분들한테 실례일 수도 있어. 자를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어디 가서 들어도 이 사람 수준 된다 라는 건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게 어휘문법 기본 테스트는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어느 곳에나 100곳을 가던 100곳 똑같이 하는 건 저희도 똑같이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남들이 하는 거는 똑같이 하되 남들이 안 하는 것이 더 한다는 게 장점이지, 남들 안 하는 거하고 나만 특별하다는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이 걸으면 걸을 수도 있고 앉을 수도 있고 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뛸 때 조금 더 다르다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 요거는 저가 솔직히 질문을 하시거나 아니면 저희 수업을 듣는 분들한테만 오픈합니다. 이게 저의 노하우고, 이게 바로 성적의 이른바 한 컷 문제들이 여기서 나오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등급, 1등급 받는 애들은 그 한 문제 맞히기 위해서 학원을 옮겨요. 거짓말 아닐 겁니다. 그 한 문제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한 문제를 나한테 맞춰주는 선생님한테 충성하고 돈을 내고 시간을 투자한 거예요. 그거는 저의 노하우라, 이렇게 아까 말한 대로 플러스 부가 간단하게 뭐 풀리기도 할 수도 있고, 프린트를 줄 수도 있고, 심지어 관리도 조금 더 막 10시간, 1시간 하는 게 아닙니다. 그 학생이 필요한 거를 최대한 연구해서 필요한 만큼만 하자고 같이 협의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책, 프린트, 구두, 그리고 행동까지. 이게 바로 심화 관리의 저의 핵심입니다. 자, 제가 간단하게 이 정도만, 좀 길어진 것 같아서 말씀 나누고, 그다음에 Q&A는 안 해도 괜찮은 건가요? 네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거나 뭐 다른 사항 있으시면 뭐 간단하게 이참에 수업에 관련된 거 질문 주시면 저희가 정확하고, 그다고 제가 솔직히 겪었던 거에서 더도 빼도 않고 T처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부드럽게 말씀드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네, 그러면 이 정도로 저희 소개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한영고 전문 영어 수업 대표로 와서 발표한 유태영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나눠드리는 거는요, 제가 자료가 이제 얇게 들어가 있는 자료만 받으신 것 같아서 파워포인트로 같이 되어 있는 거를 더 추가로 나눠드렸어요. 같은 자료고요. 뭐 이걸로 보셔도 되고 그 종이로 되어 있는 걸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국어 가르치고 있는 이도은이라고 하고요. 거기 간단하게 어떤 걸 눌러야 될까요? 요거군요.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저는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을 했고요. 사진하고는 조금 다르게 생겼어도 같은 사람이 왔습니다. 네, 살이 많이 쪄 있는 상태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전에는 이제 대치 2강학원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저는 특목고, 자사고, 자공고 친구들을 주로 전담해서 수업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친구들하고 조금 합이 많이 잘 맞아와서 뭐 이화 외고라든지 경기 외고 친구들하고 많이 수업을 해왔었고, 성과도 많이 괜찮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들하고만 수업을 했던 건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학교들이 많았더라고요. 그리고 현재는 대성학력개발연구소, 대성학원이죠. 대성학원 소속이 되어 있고, 그리고 대치 비전 21 학원에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설명회에 이렇게 서게 되면 뭐 주요하게 얘기하는 것들이, 강사 입장에서는 자기 자랑 타임이 꼭 있죠. 그래서 이제 저도 하고 넘어갈 텐데, 지금 보면 이제 22년까지의 성과들이에요. 그러면 작년에는 뭐 했는지가 궁금하시잖아요. 그죠? 작년에는 제가 건강상의 문제도 있고 또 이렇게 열심히 달려오다 보니까 조금 쉬어갈 타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일을 안 할 수는 없고, 또 이렇게 1년을 그냥 쉬다 보면 뭐 여러 가지 리듬도
리듬도 깨지고 또 감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아까 그 대성학원 소속이었잖아요, 제가. 그래서 공교육 시스템이 있어요. 그 지방자치단체하고 이렇게 연계를 해서 지방 도시에 그 선발되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돌면서 수업을 하는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걸 같이 병행을 하면서 여기 이제 제가 대구 지역에, 대구가 또 학구열이 굉장히 높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에서 제가 하던 친구들, 고2, 고3, 그 친구들, 원래 봐주던 친구들을 입시를 같이 하는 그 정도 수업만 하고 있어서 제가 여기에는 따로 표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이전에 아무래도 제가 요번에 하는 친구들도 한영고 1학년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그거랑 관련돼 있는 것들만 조금 써놨어요. 그래서 별표가 되어 있는 것들도 어떻게 하다 보니 또 주요 학교들이 자사고들이라든지 또 이제 혹시 아시는 어머님들은 뭐 대륜고 뭐 이런 데는 유명한 학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 좀 성과가 좋았던 것들을 자랑을 해놓기 위해서 좀 표시를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 자랑 타임은 뭐 요렇고요. 네. 그래서 굳이 또 이런 거를 이제 자랑하는 이유는 제가 한 2년, 3년 전에 한영고를 맡아서 했었어요. 1학년을. 그런데 사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때 한영고 국어를 담당을 하면서 느꼈던 건 한영고가 가지고 있는 네임 밸류라든지 학생들의 수준이라든지 다른 과목 시험 난이도에 비해서 국어가 조금 쉬운 거예요. 제가 중간, 기말 이렇게 거쳐보면서 열심히 아이들하고 막 준비를 하고 시험을 딱 쳤는데 시험지를 이렇게 보면 아이들 점수가 나쁘지 않아요. 뭐 한 개 틀리고 뭐 이랬는데 너무 등수도 그렇고 등급도 그렇고 아쉽게 나오는 거예요. 애들이 공부한 거, 노력한 거, 받아온 점수에 비해서 이렇게 쭉 미끄러지는 느낌이 드는 거죠. 물론 이제 실수를 안 해야 되는 게 맞기는 한데 시험의 난이도가 너무 좀 쉽다고 해야 될까? 그래서 이건 좀 아닌데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과목들에 대해서도 물어보면 다른 과목은 또 그 정도는 아니고 아까 이제 영어 선생님한테도 제가 여쭤봤더니 영어는 또 그거에 비해서는 좀 힘들대요. 공부해야 될 양도 많고 그래서 국어는 조금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실망을 했는데 그 실망을 했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노력한 거에 비해서는 좀 아쉽다. 그래서 그 시간에는 중세문법은 2학기 시험을 위한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또 똑같겠죠. 기말고사에 중세문법이 시험 범위로 들어갈 텐데 미리 좀 해놓겠다는 거고요. 선행으로. 그리고 그 시간에는 여태까지 우리가 고전이라고 할 만한 거 할 시간이 딱히 없었잖아요. 그걸 여름방학 때. 왜냐하면 친구들이 사실은 뭐가 제일 어려워? 라고 하면 숨을 돌릴 틈이 없었을 뿐이지 고전 어려워합니다. 옛날 거라서. 사실은 따지고 보면 어렵지 않은 건데도 아이들은 어려워해요. 그게 고전이거든요. 그래서 고전 하고요. 그리고 똑같아요. 2학기에는 비슷한 그 루틴으로 돌아가는 거죠. 내신 대비하고 또 준비하다가 또 기말고사 보고 이렇게 하면 1학년 지나갑니다. 네, 그게 1학년의 생활이에요. 어떻게 관리가 되느냐? 사실 수능을 중요시 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수능을 열심히 하다 보면 내신도 잘 봐야 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그게 뭐 쉽나요? 내신이 중요한 걸 아니까 아까 그 전체적인 커리큘럼에서도 내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으려면 내신을 하면서 계속 수능형으로 해주는 게 맞는 거예요. 아이들이 감을 잃지 않고 모의고사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그런 사고력을 계속 잡고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충분히 그 얘기를 해줄 거고 그 연습을 시킬 거고요. 그리고 지금 시간표가 아까 원장님이 수정을 혹시 해주셨나요? 시간을? 네. 3시에서 6시, 7시에서 10시 이렇게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간에 1시간은 제가 뭐 밥 먹으려고 그렇게 해놓은 건 아니고요. 그 시간에 클리닉을 좀 해주려고 해요. 과제도 좀 잡아주고 모르는 거 질문도 좀 해주고 뭐 조금 테스트할 게 있으면 테스트도 좀 해주고 제가 다른 요일에 따로 불러서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든 좀 알차게 이용하려고 그렇게 해놓은 거고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아마 첨삭 지도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잡아서 해주려고 해놓은 거예요. 물론 3시 이전으로 부를 수 있는 친구들은 그때도 클리닉으로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 내용들은 사실은 거기 나중에 나눠드린 종이 있죠.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제가 줄줄 소리로 읽어드린다고 해서 크게 다른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국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다 아실 거라고 보고, 제가 최근에 어떤 친구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길래, 똑같이 1학년입니다. 요번에 1학년 들어가는 남자친구인데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는 학원을 2개 다닌대요. 국어 학원을. 하나는 전문 학원을 다니고 하나는 제 수업을 듣는 친구인데 열심히 뭔가를 풀고 있길래 뭐 푸냐고 이렇게 뺏어갖고 봤더니 그 국어 전문 학원에서 클리닉 시간에 풀으라고 이만큼을 뭘 줬대요. 프린트를. 그래갖고 이렇게 봤더니 언어 영역이라고 써 있어요. 프린트 뭉치가. 근데 이제 지금은 국어 영역이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하는 모의고사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바뀐 지가 좀 됐거든요. 그러니까 언어 영역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 2007년, 5년 이런 때예요. 거의 10몇 년. 뭐 20년 가까이 된, 그러니까 옛날 걸 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걸 왜 풀고 있냐 그랬더니 선생님이 연습하라고 그냥 줬대요. 그래갖고 오랜만에 본 거예요. 저도 그때 문제를 봤더니 너무 쉬운 거예요. 분명히 같은 학년 때의 문제일 거 아니에요. 그때의 고1. 근데 지금 친구들이 풀기엔 너무 쉽더라고요. 그만큼 국어가 어려워졌어요. 그때의 문제들은 지금의 중학교 2학년이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만큼 국어가 어려워졌고, 그거는 어머님들이 충분히 다 들어서도 아실 것이고, 친구들이 지금 푸는 문제들을 어머님들이 한 번만 보시더라도 진짜 어려운 거 공부하고 있구나 느끼실 거라고 보니까 이런 내용들은 그냥 읽어만 보셔도 충분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그래서 내신 대비는 6주, 최소 6주 진행이 될 거고, 아까처럼 문법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내용이 더 있기 때문에 앞에 선행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6주가 뭐예요? 한 8주? 9주? 사실은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볼 수 있고, 내신 대비 교재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책으로 나누어 주기가 좀 애매한 게 학교 진도 상황이 그때그때 다르고, 뭐, 빠지는 것도 있고, 더해지는 것도 있고,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또 뭐, 이걸 넣는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다른 연도 걸 또 추가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있어서 제가 매주 배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책으로 나가지는 않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통합해서 매주 배부를 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보통 아마 이런 순서로 매주 진행이 될 텐데, 그 전에 전 시간에 한 과제를 확인하고, 뭐 중요한 지문이라든지 뭐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오답 풀이 강의를 먼저 진행을 하고요. 그럼 뭐 한 15분 정도 지나가겠죠. 그럼 뭐 늦게 온 친구들이 또 다 도착을 했을 시간이고, 그 다음에 주차별 해당 영역이 있거나 뭐 단원이 있거나 하면 그거에 대한 강의를 하고요. 그리고 테스트는 매주 보지는 않고요. 이제 문법이라든지 뭐 개념어 같은 경우에는 좀 외우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확인차 필요한 경우에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뭐 과제를 해왔는지 안 해왔는지에 대한 것도 어머님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고, 당연히 또 그런 것들을 제가 알려드릴 의무가 있기 때문에 매 시간에 대한 그런 유무, 뭐 점수 이런 것들은 문자로 전송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그날은 조금 보통 어렵고요. 왜냐하면 밤 늦게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에는 제가 문자로 제 번호로 전송을 해드려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또 했다고 하는데 뭐 말이 다르다, 다르게 왔다 결과가, 아니면은 이게 왜 점수가 이 모양이냐 상담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저한테 그 번호로 문자 주시면 제가 가능한 시간에 바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요것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네,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영고가 문제가 굉장히 그 예전처럼 쉬웠으면 아마 친구들이 뭐 내신을 그냥 적당히 교과서만 하고 적당히 아무 학원이라 가서 아무 학원이라 그러면 또 안 되겠죠. 적당히 공부를 하고 학원 가서 열심히 하고 했으면 나중에 모의고사라든지 수능을 볼 때 낭패를 겪었을 수 있어요. 국어에 기울이는 노력이 좀 상대적으로 적어서. 근데 이게 조금씩 어쨌든 간에 까다로워지면 그런 것들에서 좀 긴장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뭐 궁극적으로는 좋은 방향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하고도 아마 더 합이 잘 맞게 되지 않을까, 수업을 했을 때. 제가 줄 수 있는 것도 더 많고 결과적으로도 좋은 성과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고, 만약에 없으시면 저는 여기서 일단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으신 걸로 알고. 네, 그럼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아카데미에서 수학을 수업하고 있는 김북일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한영고 됐구나. 네, 보시죠. 보시고 그 수학 자료 보시면 되고요. 이거 되고, 네. 어제 그 일단은 오늘 그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예. 그 첫 번째는 한영고등학교 내신 분석하고요. 예. 작년 겁니다. 작년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서 출제됐는지. 그거 어디서 출제됐는지 펜들 다 있으시죠? 제가 이제 거기다 안 적어놨거든요. 어디서 출제되는 거는. 안 적어놨으니까 그건 적어주시고 좀 이따가.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자, 그거하고 마지막에 이제 그 수학을 잘 보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다음 맨 마지막 장에는 제 핸드폰 번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카톡 주시면 되고요. 네. 자, 그래서 첫 번째부터 자,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단 범위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수학 범위를. 그래서 처음부터입니다. 저 다항식 연사님 처음부터 2차 방정식까지예요. 좀 작죠. 좀 작아. 원래 일반적인 학교들은 다 2차 이거 좀 모르시죠? 잘 2차 방정식 뭐 이런 거 여기 보시면 좀 참고가 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저게 원래는 그러니까 재작년에는 2차 함수까지 들어갔었고, 그러니까 2차 함수가 어디냐면 이 2차 방정식 다음 단원이에요. 재작년까지는 요랬고 작년에는 요랬고 그 전전 연도에는 또 다시 2차 방정식이었고, 이게 조금씩 달라집니다. 조금씩 달라지고 범위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범위는 저러고 문제수를 한번 봐주세요. 네. 읽어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객관식이 18문제, 그 다음에 주관식은 4문제인데, 저 주관식 4문제 다 단답형은 아니고요. 단답형은 없고 서술형입니다. 서술형 4문제고, 서술형은 답도 쓰고 문제풀이도 써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일 마음에 걸리는 게 여기까지 이제 읽어보셨는데, 마음에 걸리는 게 뭐냐면 서술형 아닌가요? 서술형 일단 그죠? 이게 마음에 걸리죠? 요거 이제 두 부류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부류는 먼저 그 문제풀이 자체가 애초에 좀 취약한 학생들이 있어요. 애초에.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숙제를 내주면 프린트로 내주거나 아니면 문제집으로 예를 들어서 만들어서 내주면 애들이 문제를 딱 보고서 한 줄 쓰고 답이 딱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천재죠, 천재. 저도 그렇게 못하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건 굉장히 대강 풀었다는 얘기거든요.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대강 풀어서 답도 실은 채점해 보면 틀려요, 많이 틀리고.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없네요. 남학생은 주로 남학생들이죠. 니네 안 그렇지, 그치? 그런 학생들이 남학생들인데, 그런 학생들은 어떻게 제가 할 거냐면, 어떻게 뭐 저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것도 좀 적으시고, 요거를 좀 준비를 해서 요거를
요거 이제 문제풀이 자체가 애초에 취약한 학생들. 요거 이제 제가 만들어서 이제 제공을 다 하거든요. 그 이제 숙제를 딱 검사해 보면 바로 압니다, 바로.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 문제풀이 노트에다가 문제는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숙제를 내주면 모든 숙제를 다 여기다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숙제에다 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 하는 거예요, 여기다. 그럼 애들이 처음에 이거 할 때는 좀 지나면, 처음에 이렇게 좀 지나면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어떤 반응이 나올 것 같으세요? 예측할 수가 없어요.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저거 처음에 좀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좀 재미를 붙여요, 애들이. 그래서 수학이 재밌다는 얘기를 종종 해요, 많이. 그러니까 이거는 애들이 좀 귀찮아하지만 이걸 좀 시켜주면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걸로 이제 준비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류는 어떤 부류냐면, 어느 정도 좀 수학 수준은 되는데 그 서술형을 풀었을 때 뭔가 좀 비어있는 게 느껴질 수가 있잖아요. 비어있는 게. 그러니까 자기가 풀었는데 뭔가 부족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뭘 하냐면 요거래요. 요거를 이제 만들어서 직접 제공을 합니다. 학원에서 이렇게. 요거는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 서술형 문제집으로 돼 있는데 그 풀이 자체가 뭐를 쓰면 몇 점, 뭐를 쓰면 몇 점 이런 식으로 구성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학 수준이 있는 애들, 어느 정도 괜찮게 풀이하는 애들 중에서 뭔가 빠진 거를 좀 체크하기 위해서 요걸 좀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부류로 보시면 됩니다. 요렇게 해서 준비를 시키고요. 웬만하면 뭐 여기 안 다니게 하셔도 요렇게 준비를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단원을 한번 좀 읽어봐 주시죠. 쭉.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좀 특징적인 게 뭐냐면 제일 많이 나온 데가 어디죠? 한영은? 네, 다항식에서 일단 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항식에서 좀 어려운 문제로 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항등식 나머지 정리인데 항등식은 좀 웬만큼 애들이 잘하고요. 잘하지? 나머지 정리 쪽이 문제죠, 여기. 이쪽이 문제, 이쪽. 네. 그러니까 원래는 2차 함수가 들어가 있었으면 여기서 많이 나오는데 이게 빠졌기 때문에, 그럼 2차 함수 빼고 좀 어렵게 나올 수 있는 데는 여기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좀 어려운 게 나와요. 이쪽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22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볼까요? 또 그 난이도네요. 네. 오늘 이게 좀 덥네요. 그 난이도 한번 쭉 봐주세요. 네. 이거 제가 이 지역에서 10년 했거든요. 10년. 딱 10년 했는데 이거 제 기준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기출문제하고 비교해서, 예전 한영 기출문제하고 비교해서 기준으로 나눈 건데 작년 시험 문제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이렇게까지는 안 했었는데 70.3점이죠, 이게. 상위.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냐면 준비를 진짜 잘해야 된다, 이거는. 예전에 이렇지 않았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이걸 안 하면 이게 기껏 해봤자 이거 뭐 30점대인데 30점이면 뭐, 그죠? 예. 그러니까 1등급이 작년에 95점이었어요. 1등급 컷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 상문제가 많은데 1등급 컷이 90 중반대면 무슨 얘기냐면 애들이 굉장히 치열하게 열심히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박 터지는 거죠. 한영이 좋은 학교인데 그만큼 많이 치열하다. 그러니까 준비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자, 어디서 나오냐? 어디서 나오냐? 자, 이건데 일단 부교재가 뭔지는 아시나요, 혹시? 그렇지. 어떻게 그 잘 알아? 이거예요. 이게 부교재. 시험 직전 리허설. 네. 일명 알제라고 해요, 알제. 시험 직전 리허설. 네. 근데 요거 뭐, 이거 말씀이, 잠깐만. 1등급 필수 유형.
구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1등급 필수 유형. 그러니까 1등급 필수 유형이면 되게 어렵다는 얘기죠. 1등급 필수 유형. 요거랑. 그러니까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저기서 이제 어디서 출제되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저 이제 수학 선생님이지만, 스페셜 이그젬플. 구성 자체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요렇게 돼 있어요. 아, 요즘 여기가 좀 덥네요, 강의실이. 킬링 파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센 수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죠? A하고 B하고 C 이렇게 돼 있지 않나요? 그죠? 이거 이렇게 돼 있어요. 어려울 수밖에 없죠. 아까 왜냐하면 센 수학은 앞쪽이 A인데 얘는 앞쪽에 애초에 1등급 필수 유형이에요. 애초에. 그러니까 애초에 어려운 거죠.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서 더 어려운 거겠죠? 이건 끝장나게 어려운 거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시험이 어디서 나오냐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중급은 여기 보이시죠? 중? 중급은 뭐냐면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2월 이제 세 번째 주부터 저희가 개강을 하는데, 센 수학이나 이런 거 하지 말고 이거 하면 돼요. 중은 이걸로 한다. 그냥 중급이 여기서 나오니까 여기 생각하시면 돼요. 1등급 필수예요.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서 이제 당장 요걸 이제 사야죠. 오늘 저희는 이제 편집해서 다 나올 만한 것만 추려서 주긴 할 건데, 이걸 사서 미리 좀 풀게. 이렇게 하고, 여기서도 나오고요. 이 시험 직전 리허설이라는 이 문제집이 원래는 재작년 2학년 애들부터 도입이 됐어요, 이게. 그러면서 이제 1학년 애들까지 같이 이제 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거의 안 나와요. 여기서 나오고요. 여기서 거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오는데, 거의 안 나오다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학교에서 하지 말아라. 너무 어렵다. 하지 마. 이렇게 하시거든요. 한 문제가 나왔어요, 작년에. 네. 네. 아니 뭐 내신 걸 뭐 어떻게 해요, 그거는. 뭐 하지 말아라 했는데 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올 만한 거를 그 전문가들이 보고 고르면 되죠. 네?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보고 고르면 되는 거죠. 나올 만한 거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요거는 요 상문제, 자 이거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건 이제 그 시험 직전 리허설로 카바를 치면 되는 거고, 요것도 시험 직전 리허설로 카바 치면 돼요. 두 번째 거, 요거는 여기서 섞여서 나온 거고, 저 위에 요거 말씀드리는 거, 요거 나왔던 거, 요거 거의 똑같이 나옵니다. 거의 똑같이 나오고 숫자만 바꿔서 요렇게. 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갖고 정어를 할 수 있고, 요거는 한 문제가 나온 게 여기 있어요. 이쪽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은 요거는 어디서 나왔냐면, 이게 제가 이제 시험이 나오면 매번 시험 나올 때마다 이제 모든 자료를 다 뒤져볼 거 아니에요. 여기저기를 막 뒤져보는데, 이게 참 얘네 공교롭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어디 가서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 학교 선생님이 아는 순간 거기서 안 내니까. 그러니까 요거 맨 마지막 거 어디서 내냐면 여기서 내요. 그러니까 이게 한영이 여기서 내요. 네. 거의 그렇습니다. 거의 그렇고, 그러니까 맨 마지막 거는 강남 상구기출인데, 강남 상구기출이면 연도별로 막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연도별로 있는데, 작년은 얼마나 웃겼냐면 강남 상구기출 중에서 2021년도에서 다 냈어요. 저기 맨 밑에 있는 거. 네. 그러니까 이게 2년 전 거를 내는 그런 특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다 나왔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렇게 자료를 애들 연습시키다 보면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그대로 나와서 문제 자체가. 그러니까 크게 보면 준비를, 이거는 요거 두 개는 이제 알제로 시키면 되는 거죠. 요거 알제 시키면 되고, 요거 이제 강남 상구로 딱 시키면 돼요. 네. 심플하게. 확률이 제일 높은 거를 갖고 해야 되는 거예요. 확률이 제일 높은 걸로.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왜 표정이 안 좋니? 왜? 네, 너무 암담하니? 아, 열심히 하면 되지 뭐. 아니, 나올 거 다 말해줬잖아. 여기 나온다고. 여기서 나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자, 수업은 어떻게 하냐면, 자, 수업은, 자, 뭐 이거죠, 뭐. 네, 강남구, 강동구, 내실기출. 강남 3구 기출 많이 내니까. 근데 왜 강동구 건 왜 해야 되냐면, 이게 참 희한한 게 상일여고에서 낸 거를, 그러니까 작년에 한영고하고 상일여고에서 같은 문제를 냈어. 똑같이. 서로 뭐 연락을 주고받는 관계인지는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재작년에 상일여고에서 냈으면 작년에 뭐 한영고에서 내고, 광문에서 냈으면 또 뭐 이렇게 내고, 이런 식이에요. 아니면 배제해서 낸 거를 그대로 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요 기출 문제를, 그쵸, 좀 의아하시죠? 이렇게 낸 걸 어떻게 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저 기출 문제를 해봐야 돼요. 한영 것만 해보면 안 되고 다른 거 다 해봐야 됩니다. 해봐야 되고 교재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시험 직전 리허설 요 문제집에서 나올 만한 거를 편집을 해서 자체 교재에 실을 겁니다. 이렇게 구성 자체는 요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제 매번 수업할 때는 뭐 많이 하지 않아요. 자, 20문제 이렇게. 딱 요겁니다. 딱 20문제만 할 거고 4시간인데 왜 20문제를 하냐면 많이 하면 좋긴 좋은데 애들이 막상 저게 하고 나서 수업을 듣고 문제 풀고 한다고 100% 자기게 되지 않아요. 되지 않기 때문에 20문제씩 쌓아가는 과정을 거칠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나오는지 확률상 다 알고 있는데 막상 시험 보면 잘 보는 애가 있고 못 보는 애들이 있잖아요. 뭐냐면 이 20문제를 이거를 자기 걸로 100% 만나면 좋은데 그걸 못하니까 그걸 하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매번 일일 테스트를 보고 시험은 무조건 자주 봐야 됩니다. 그리고 20문제에 대한 일일 테스트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노트에다가 오답을 적습니다. 저건 이제 숙제로 내줄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 자체는 4시간인데 2시간 반은 20문제 제가 강의하고 그 다음에 일일 테스트 보고 나머지는 개별 질문과 이거 하고 이게 수업 시간에 해결이 안 되면 숙제로 해갖고 오는 거야. 이렇게 여기 4시간입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숙제는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이걸 이제 재편집해서 나올 만한 것만 추려서 그러니까 저희가 통합반인데 5개 반이 다 통합반인데 그 숙제만 이렇게 한영 애들은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광문은 또 달라요. 광문은 나오는 데가 따로 있어요 또. 한영은 숙제가 이렇게 나가요. 편집해서. 이렇게 나간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이 2번이고 정규 수업이 2번이고 요거 이제 수업이 2번이고 요 클리닉 시간인데 요것도 2번입니다. 그냥 2번 무조건 와야 돼요. 2번 무조건 와야 되고 왜 와야 되냐면 첫 번째 클리닉은 뭐냐면 요 숙제에 대해서 와서 채점하고 오답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첫 번째 클리닉 시간에. 주로 한 3시간 정도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갖고서 이 프로그램이 있어요. 매스프레시라고 시중에 있는 프로그램인데 여기다 저장을 해요. 저장한 다음에 자기 오답이 이제 관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유사 문제나 쌍둥이 문제를 다시 제공을 해줘요. 그럼 그걸 다시 풀고 가는 게 첫 번째 클리닉 시간. 이렇게 되고 두 번째 클리닉 시간은 뭐냐면 아까 시험을 많이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주간 테스트라는 걸 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서 보는 거죠. 여기서 한영은 이렇게 25문제 60번 이렇게 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입력해요. 이거 개인별로 오답 관리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시중에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마찬가지로 유사형 받아서 다시 풀고 가면 2번의 클리닉이 끝납니다. 프로그램 자체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거 너무 제가 낙서를 지금 해놔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 조건인데 시험을 잘 보기 위한 조건. 어제 광문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게 노력이 더 중요하죠. 노력이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수학적 감각이 굉장히 좋으면 노력으로 이끌어서 자기주도 시키면 되는데 자기주도라는 게 수학에서 뭐냐면 수학에서 자기주도가 뭐죠? 수학에서 자기주도가 뭐죠? 문제 많이 푸는 건가요? 그거 자기주도가 아니에요. 수학에서 자기주도는 뭐냐면 자기가 틀린 문제를 오답 관리를 철저히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주도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틀렸던 문제 자기 스스로 풀면 게임 오버.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게임 오버죠. 그러니까 그런 걸 못하니까 제가 지도하고 관리하는 거죠. 못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감각이 어느 정도 뛰어나고 감각이 한 보통이면 그 두 부류는 노력을 통해서 자기주도로 이끌어주면 되는데, 이 노력, 여기에서 제가 좀 말씀드릴 게 뭐냐면, 그 부모님들한테 아까 보셨다시피 내신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학원 자체에서 하는 내용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어려울 수밖에 없고, 만약에 우리 아이가 수학적 감각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고 하면 감각이 좋은 애보다 더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좀 염두를 해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이제 아이한테 이제 숙제를 제가 내주거나 어느 정도의 문제의 양을 주면 그건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괜히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얘가 이 정도 해야 이 정도 성적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설명회 투어를 하시는 중에 실제로 보면 뭐 우리 아이가 몇 등급 원하시죠? 네? 몇 등 말씀 좀 해보세요. 몇 등급? 당연히 1등급이죠. 아니면 2등급. 못해도 2등급. 그죠? 그러니까 이거 우리 아이가 좀 감각이 좀 보통인데 최소한 한 2등급 이상은 맞고 싶다. 마지노선이 3등급이다. 그럼 당연히 노력을 많이 해야죠. 그러니까 제가 이 정도의 숙제를 내주고 이 정도를 시키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니까 아이가 집에 가서 아 너무 힘들고 문제도 너무 어렵고 너무 막 힘들다. 그러면은 때려쳐라 이러시면 안 되고. 아니, 그러니까 5등급 정도에서 그냥 만족을 하고 우리 아이는 그냥 밝고 그냥 활기차게만 잘하면 돼 이렇게 만족하시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면 여기서 아이랑 타협이라고 해야 돼. 아니면 아이를 좀 잘 달래주셔야죠. 넌 할 수 있다. 지금 이 과정이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달래면서 끌고 가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혼자만의 힘으로 하기는 어렵고 부모님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수학적 감각이 아주 떨어지는 경우에는 그것도 좀 말씀드릴까요? 해당 사항 없으신가요? 아, 있어? 아니야. 왜 그래? 그러지 마. 할 수 있어. 수학적 감각이 아주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실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제가 이제 뭐, 이제 이게 좀 드문데, 그런 경우 있습니다. 있고, 이게 부모님이 전화하셔서, 우리 아이가 진짜 열심히 하는데 왜 수학 성적이 안 나오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중학교 때 수학적 감각은 달라요. 중학교 때 한 80점 정도 맞는다고 해서 우리 아이가 고등수학에서 수학적 감각이 대강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어떻게 판단하시면 되냐면, 지금 다니는 학원에서 그 선행을 하잖아요. 거기 수학 성적을 보세요. 테스트 점수를. 그걸 보시고 물어보세요. 그 선생님한테. 물어보시면 수학적 감각이 안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어떤 거냐면, 여기 제가 그림 그려놨잖아요. 이거예요. 뇌라고요, 뇌. 유전이죠, 유전. 이거는, 아니, 그런데 전화 주셨는데 제가, 이거 유전이에요. 이렇게 말씀 못 했죠. 이거 유전입니다. 저기 목구멍까지 넘어오는데, 그걸 둘러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수학적 감각이 안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눈치를 채셔야 돼요. 예체능으로 가야겠구나, 이렇게.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웬만하면 그렇진 않으니까, 웬만하면 주로 진짜 노력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진짜 노력하지 않는 경우가. 네, 그러니까, 네, 하여간 그렇고, 이제 고등학교 가서 진짜 이거 많이 해야 돼. 많이 하고, 아이가 스스로 자기주도 할 수 있으면 게임 오버해. 학원 안 다녀도 됩니다. 좀 그렇게 되려고 이제 관리하고 지도하는 거니까. 네, 하여간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자, 그리고 이제 제 전화번호. 네. 뭐 관심 없으실 수도 있겠지만. 네. 저기, 궁금하신 점 있으면 연락 주시고, 그 시간표도 혹시 있나요? 5개 반이에요. 5개 반이고, 저희 팀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저랑 제 밑에 있는 선생 하나, 그리고 조교 3명입니다. 5명이 한 팀이고, 그 다음에 5개 반으로 운영이 되고, 이건 통합반이에요. 통합반이고, 레벨 테스트를 걸쳐서 완벽하게 다 분리시켜 놓을 거예요. 지금 있는 애들도 거의 분리 중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 심화반하고 실력반은 하는 교재는 똑같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거. 그렇고 밑에 있는 반들도 비슷한데 이제 약간의 설명의 차이는 있겠죠. 설명의 차이는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나중에 저희가 그 26일인가 그 수상 전체 테스트 한번 보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관심 있으면 좀 보내셔서 시험만 보고 가도 상관없으니까 레벨 좀 확인 좀 하시고 이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간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영고가 좋은 학교예요. 좋은 학교인데 치열할 겁니다. 엄청 치열할 거예요. 제가 숨은 고수라고 이렇게 감히 이름을 붙였던 건요. 한영고에서 이제 저를 아는 친구들이 많지는 않아요. 많지 않은데 한영고에서는 지금 이제 고3 올라가는 친구죠. 여학생이에요. 이제 문과에서는 한 번도 1등을 놓쳐본 적이 없는 애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직윤을 받을 수 있는데 제 수업을 계속 이제 1학년 때부터 쭉 듣고 있는데 이 친구 얘기를 하자면 하나가 걸려요. 수학이 걸려요. 직윤을 받을 만큼 충분하고 이 친구의 역량으로 보면 서울대 충분한데 이 수학 점수가 안 나와서 지금 수학 때문에 고민이 많은 친구인데 실제로 한영고에서 문과에서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학 성적 때문에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 실제로는 되게 많아요. 영어도 영어지만 수학 공부 이 친구들도 와 있지만 수학 공부 많이 하세요. 많이. 영어도 영어지만 수학 공부 많이 하십시오. 한영고 영어 뭐 익히 다 잘 알고 계실 테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어지간한 학생들이 소화하기 힘든 범위라는 거. 시험 범위로 따지면 강동구에서는 최대 범위입니다. 최대 범위. 그래서 중학교 때 이 친구가 영어 공부를 좀 했고 모의고사 성적이 이 정도 나옵니다. 좀 1등급 정도는 좀 나와요. 이런 친구들이 미끄러져 내리는 이유가 모의고사랑 수능하고 내신은 분명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갭을 느끼게 되면 좀 어려워집니다. 일단 범위 자체는 어마어마해요. 강동구에서는 최다 범위니까. 그리고 어법하고 여학생들이랑 남학생들이 같이 있는 학교들은요. 공학인 학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어법하고 어휘가 상당히 강화돼서 나옵니다. 근데 여학생들이 되게 유리할 거라고 저는 처음에 생각했는데 오히려 남학생들이 더 잘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법하고 어휘 같은 경우를 묻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중학교 때도 어법을 충분하게 공부를 해왔을 거고 근데 어휘 문제는 좀 다른 게 학교에서 설명하지 않은 부분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학교 때 얼마나 고등과정을 얼마만큼 열심히 했고 고1에서 멈추지 않고 고2 과정까지 다 마무리를 지었는지 내지는 고3에 있는 단어들까지 어느 정도 공부를 했는지가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내신만 팠다고 해서 점수가 나오는 학교는 분명히 아니고요. 고1, 고2, 고3에 해당하는 뭐 영어가 굳이 뭐 선행까지는 아니더라도 공부를 꾸준하게 하거나 조금 더 업그레이드 버전을 달려갔던 친구들이 아무래도 성적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학교입니다. 나머지 단어는 좀 쉬워요. 나머지 단어는 쉬운데 요즘 들어서는 유의어, 반의어, 혼합 문제가 조금 생기고 영영풀이가 생기면서 난이도가 조금 더 뛰었습니다. 조금 더 뛰어서 한영고 문제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물론 범위 내에 있는 공부를 충실하게 한 친구들 같은 경우 외부 지문을 제외하고는 크게 막히진 않습니다. 제가 계속 한영고를 계속 유지하다 보니까 20년, 21년, 22년, 23년도까지 쭉 분석을 했는데 딱 두 개만 가지고 보니까요. 출제 경향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아니요, 크게 변하지는 않았어요. 크게 변한 건 없습니다. 문제 유형도 그대로 가고 있고요. 크게 다르진 않았어요. 단지 차이가 있다면 부교재가 바뀌는 정도의 차이밖에 없어요. 부교재가 바뀌는 정도의 차이라서 어쨌거나 올림포스도 마찬가지고요. 작년에 썼었던 그 마더텅도 그렇고 모의고사 그 모아놓은 문제예요. 유형별로 모아둔 문제라서 모의고사에서 조금 친숙했던 친구들이라면 조금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외부 지문은 한 문항 내지는 두 문항 정도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독해 공부를 조금 한 친구들이라면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근데 요즘 들어서 보이는 변화들을 쭉 보니까 외부 지문 출제 경향이 좀 바뀌었어요. 외부 지문 같은 경우는 가장 공평하게 아이들이 시험 볼 수 있게끔 준비해주는 시험이긴 한데 난도를 조금 상승시켰습니다. 그리고 한영구 시험 문제 푸는데 시간이 조금 쫓기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영문 선택지 1, 2, 3, 4, 5번 선택지가 만만치 않게 나옵니다. 그냥 내용일치 불일치를 물어보면 당연히 한글이 나오겠지 하는데 영문으로 출제가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석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시간적인 압박 요걸 느끼는 친구들이 조금 있어요. 그리고 서술형 같은 경우는 뭐 암기해서 쓸 수 있는 뭐 그런 게 아니라요. 뭐 주제문을 만든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필요한 어휘가 조금 상승한다는 거. 그리고 가장 큰 거 이거요. 이거. 부교재 범위가 보통 60지문 되고요. 지난 기말고사 때는 75지문이었어요. 75지문이면요. 모의고사 3개년도 이상이에요. 모의고사 3개 범위 이상인데 문제는 한 3분의 1만 설명하고 끝나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다 공부를 해서 시험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독특해요. 재작년부터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점점 심화됩니다. 예전에 3분의 2를 설명했더니 작년에 2분의 1을 설명하고 이번은 3분의 1에서 끝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영어를 계속 자습 시간을 줍니다. 계속 자습 시간을 줘요. 영어 시간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교재 범위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공부를 뭐 잘하든 못하든지 간에 학교에서 안 다루는 문제들이 절반 이상, 뭐 한 50% 이상, 70% 이상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학원에서 해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영어가 유독 왜 한영고가 유독 좀 심해요. 이게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유독 좀 심합니다. 그럼 저는 준비를 또 시험 대비 범위가 나오게 되면 준비를 해드려야겠죠. 일단은 저는 전 범위를 다 나갑니다. 학교에서 나누지 않는 범위까지 당연히 제가 다 나가고 테스트 보고요. 중간에 점검도 하고 또 제가 정리한 문제들과 아니면 제가 변형시켜서 풀만한 문제들을 다 풀리게 하겠습니다. 가장 큰 건 제가 다른 것보다도 하나 약속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시험 범위가 아무리 넓어도 시험 보기 2주 전에는 무조건 진도가 다 끝납니다. 어떤 식으로든 진도를 다 끝낼 거예요. 아니 시험이 내일 모레인데 이번 주에 시험 범위 끝내주면 그건 문제가 큽니다. 왜냐하면 복습하거나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간중간 테스트 보고 중간중간에 문제도 좀 풀어보고 이런 시간이 없으면 애들은 수업 들은 거에서 끝나요. 착각하죠. 들어서 이해했으니까 자기는 안다라는 착각을 하죠. 근데 막상 뚜껑 열어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확인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험 보기 전 2주 전에 무조건 끝난다는 거. 두 번째, 지금 고등학교가 이제 큰애다 이러면 이제 경험도 잘 없으시고 막 이럴 수도 있는데 우리 하나만 물어볼까요? 고등학교 공부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목이 영어입니까? 수학이죠. 당연히 수학입니다. 네. 그 다음이 영어인가요? 그것도 아니죠. 그죠? 영어는 2위도 아닌 것 같아요. 지금쯤 되면. 내신이면 모르겠는데, 과목의 가치 비중은 영어는 아무래도 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왜 그런지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데, 영어만 시키는 곳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학원이니까 당연히 영어 성적을 내줘야 되니까 그런 건 또 있을 수 있는데 거의 영어의 노예. 그러니까 학원 가는 날은 학교에서 아무것도 못해요. 다 영어만 하고 있어요. 그동안 밀린 숙제와 뭐 이런 것만 하고 있더라고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저도 영어를 가르치고 당연히 저도 어떤 결과물을 보여드려야 되는 입장이긴 하지만 과목별 가중치나 우리가 생각해서 평소에 생각하는 그 중요한 과목적인 순서가 영어가 1순위도 아니고 2순위도 아니거든요. 현재로서는. 그건 뭐 사실이에요. 근데 영어를 1순위처럼 공부를 시킬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최대 효율을 뽑아내려면 선생님이 더 많은 연구를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지문 하나가 나왔을 때 중학교 때 같은 야 이거 다 외워. 일단 외우고 변형을 공부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고등학교 때는 외우는 건 의미가 없어요. 모의고사만 75지문이에요. 모의고사만. 교과서 따로 있고 외부 지문 따로 있고 단어 따로 있고요. 근데 그거를 무슨 수로 외웁니까? 그러려면 수학도 포기하고 국어도 포기하고 과학도 포기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공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영어만 잘한다고 대학을 누가 붙여줍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영어는 좀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일단은 한영고 전담반 당연히 제가 생성해서 계속 유지할 거고요.
제가 중요한 문장들은 뽑아줍니다. 한영구에서 선생님들이 1학년에 어떤 선생님이 배치되는지에 따라서 선호하는 문제들이 좀 있어요. 1학년에 계셨던 분이 2학년으로 가시고 2학년에 가셨던 분 3학년 가시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지 않겠습니까? 사립고등학교니까. 그래서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문제 아니면 그 선생님이 1학년으로 내려왔다. 그럼 분명히 창의적인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위주로 해서 중요한 문제들은 제가 짚어줄 거고요. 떠먹여 주겠습니다. 떠먹여 줍니다. 네, 떠먹여 주는데 그것만 잘 따라와 주면 될 것 같고 다른 것보다 저는 학생들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풀 수 있을 만큼의 과제만 줄 거예요. 이만큼 줘도 다 버려요. 아니면 그것 때문에 막 애가 잠을 못 잔다거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밥을 못 먹는다든가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 스트레스를 견디질 못해갖고. 근데 그렇게 하는 건 별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풀 수 있을 만큼의 과제를 드릴 거고 단 과제는 제가 다 직접 일일이 다 확인합니다. 뭐 다른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하지 않습니다. 수업이 다 끝나고 나면 제가 일일이 다 검토를 하고 점검을 해줄 겁니다. 근데 이제 했다 안 했다부터 시작해서 이제 씨름이 되겠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한테 맡기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지지든 볶든 굽든 튀기든 알아서 할 거니까. 그리고 정 안 되겠다. 이거는 한두 번 봐줬는데 이건 정말 안 되겠다. 그럼 저는 어머님한테 바로 그냥 라이브로 그냥 바로 전화 드릴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머님도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라고 부탁을 좀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근데 사실 그런 일은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런 경우는 별로 없으면 대부분 학생들이 제 손 안에서 이렇게 놀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제가 항상 시험 보기 직전에는 직접 모의고사라 그래서 제가 직접 만들어주는 모의고사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제 이름 따서 조의고사라고 학생들이 불러줘서 이제 조의고사라고 부르는데 이건 외부로 유출이 안 됩니다. 딱 우리 반 애들만 한영고 전담반에 속한 애들만 나중에 되면 뭐 그 문제만 살 수는 없는 애 안 팔아요. 그런 건 필요 없습니다. 저 그런 거 안 해도 돈 법니다. 그런 건 필요 없고요. 내 새끼들한테 내 새끼 입에 들어가는 건 좋은 걸로 먹여야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신경을 많이 써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거고. 이 클리닉이요. 클리닉은 제가 클리닉 전담 선생님들을 같이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중학교 때 클리닉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과목별로 좀 다르겠고. 근데 클리닉 날짜가 보통 과목별로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학생들이 선택을 하나요? 선택을 해요? 좋습니다. 그럼 저도 마찬가지예요. 월요일은 우리 클리닉 선생님도 하루 정도는 쉬셔야 될 거고, 자, 화요일부터 이제 금요일까지요.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평일이죠. 그죠?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면 정해져 있어요. 5시부터 10시 사이에. 그리고 주말이죠. 주말 토요일하고 일요일 요때는 12시에서 6시까지. 그래서 이것 중에 하나를 정하는데 물론 제 시험은 수시로 부르게 될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A라는 친구가 자, 수업은 우리 1학년 수업이 예를 들어서 뭐 수요일 날 6시 실제로 30분부터 10시까지 이렇게 진행이 될 건데 선생님 수요일 날 이렇게 수업을 듣고 나서 클리닉이라는 거는 단어 시험이 될 때도 있고요. 내신 기간에는 이제 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그 영작 시험 문제 준비시킬 거예요. 그거 볼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쫓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요일날 와야 될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만약에 선생님 저는요 토요일날 12시에 오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제가 이걸 일단 확정을 지어 놓습니다. 이걸 확정을 지어놔요.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12시 5분에도 안 온다. 그럼 바로 이제 학생들 아니고 어머님한테 다 일단 연락이 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 친구 안 오고 있습니다. 그럼 좀 늦게 출발했어요. 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제가 좀 픽업을 좀 늦게 해줬습니다.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어머님이 말씀해 주시면 그 이후 시간에 이제 이 아이는 클리닉을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재시험이 된다거나 이렇게 되면 다른 요일에 맞춰 또 시험을 보러 오긴 와야 됩니다. 학생들이 요일과 시간을 자유롭게 고를 수 있어요. 근데 하나 더. 바꾸는 건 저한테로 와서 바꿔야 됩니다. 선생님 제가 수학 시간이 좀 바뀌어갖고요. 원래 토요일날 12시 하기로 했는데 그때 뭐 수학 때문에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일요일날 저는 4시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뀌는 경우는 아예 요일을 바뀌는 경우는 저한테로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놀다가 그냥 핑계 대고 수학 보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핑계 대고 막 요일을 막 바꾸는데 처음에는 그래 이렇게 했더니 나중에는요 이게 습관이 돼 버리더라고요. 오기 싫은 날은 안 와요. 그리고 오기 싫은 날은 아프대요 자꾸. 막상 뚜껑 열어보면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지금 코인 노래방 가 있어요. 막 이런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저도 된통 데이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제가 일일이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수학 보충이면 수학 학원 선생님하고도 제가 통화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너무 의심이 강할 때.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친구와 나와의 약속 시간이고 그건 결국에 어머님과 저의 약속 시간이니까 그건 서로 지켜야죠. 그죠? 예. 좀 약간 시간의 병적으로 약간 집착하는 게 있지만 그게 나쁘진 않습니다. 아이들 교육하는 데 있어서. 100점은 잘 맞아주고 있습니다. 뭐 이번에 2학년 있는 친구들도 그렇고 3학년 있는 친구들도 그렇고 매년 전 참 복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 드는 게 그 넓은 범위를 이렇게 소화하는 데 있어서 참 열심히 따라와주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꼭 1등이 아니고 100점이 아니어도 본인들이 생각하거나 원했던 점수를 하나씩 읽어가는 거 보면 참 기분 좋아요. 떨어지는 친구들도 있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피드백이 가겠죠. 왜 이번에 우리 시험 실패의 요인이 뭘까? 이렇게 얘기하면 벌써 학생들이 벌써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중간 때보다는 기말 때 좀 열심히 안 한 것 같아요. 아니면 중간 때 성적이 너무 잘 나와서 기말 때 사실 조금 긴장 풀었어요. 아니면 요즘에 수학이 너무 어려워서 수학에 집중하다 보니까 영어에 좀 시간을 투자 많이 못했습니다. 벌써 아이들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알게 되면 아무래도 좀 이제 고쳐 나가든가 아니면 조금 공부를 더 시키는 데 있어서 밸런스 맞추는 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기가 쉬우니까. 그래서 한영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전 과목이 뭐 별로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사실 그래요. 전 과목이 쉬운 학교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요즘엔 없어요. 강동구에는 그게 공립이든 사립이든 자사고든 어느 하나 뭐 쉽게 돌아가는 그런 학교는 없습니다. 근데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떤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다 눈물바다가 됐어요. 그죠? 눈물바다가 부둥켜갖고 울었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참 어려운 그 확률을 뚫고 올라온 친구들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여학생들은요. 열심히 해주셔야 될 겁니다. 뭐 남학생들도 이과 쪽에는 되게 탁월한 친구들도 많고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번에는 한영고 이렇게 잘하는 애가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숨은 고수는 어디에나 다 있는 법입니다. 드러내지 않는 법이에요. 발톱을 드러내지 않는 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충실하게만 잘 따라오시면 그리고 영어만 너무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어 선생님이지만 영어만 막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른 과목 충분하게 잘 챙기시고 영어도 밸런스에 맞춰서 충분히 공부하시면 또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습니까? 너무 오랫동안 안 기도했어요. 네. 해마다 바뀐 거냐, 뭔가 아니면 전형으로 바뀐 거냐? 해마다 바뀌고 있습니다. 올해 또 어떤 네. 근데 올해 바뀌는 교재든 작년에 바뀌는 교재든 공통점이 뭐냐면 모의고사 유형 모음집으로 가기 때문에 연도의 차이가 있을 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네.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